디자인 소리를 처음 들은 거는 언제였냐면은 2010년, 11년? 이때쯤에 그 싱가포르 레드닷의 심사를 갔는데 켄쿠 사장이 나한테 와서 한국의 디자인 소리라는 데를 아냐고 그러더라고. 잘 모른다. 그랬더니 아니 거기서 뭐 레드닷이랑 같이 뭔가를 좀 이렇게 그 국내 홍보를 디자인 소리가 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오퍼가 왔다는 거야. 그러면서 나더러 혹시 여기를 아냐고 그러길래 나 몰라. 그거 그냥 무시해. 그냥 잊어버려. 그냥 이제 그러고 말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내 제자였던 이제 김선아 교수가 아주 젊고 패기 있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젊은 친구들이 그 디자인 소리라고 하는 거를 한다. 그 얘기를 이제 내가 들었고 이제 인사를 했는데 그냥 뭐 잘 해봐라 이제 이렇게 격려를 했었고. 디자인 어워드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공인된 어떤 증명을 해주는 성역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거든요. 국제적인 디자인 어워즈를 한국에서도 개최할 때가 됐다. 우리의 힘으로 할 때가 됐다라고 하길래 속으로 참 열심히 산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게다가 이름을 뭐 K 디자인 어워드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 K 뭐 한류 이렇게 해서 많이 됐지만 사실 10년 전에는 그렇게 뭐 K 뭐라고 해서 이렇게 뭐 뜨지는 않았을 때거든요. 근데 K 디자인 어워드라고 하길래 이름도 어떻게 보면 좀 희한하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국제 공모전을 준비한다? 그 당시는 아마 준비를 한다는 얘기도 듣고 진행을 할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 당시 그 얘기 듣고 정말 정말 사고 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었죠. 그런데 긍정적인 시선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디자인 업계가 그렇게 뭐 넓은 편은 아니다 보니까 이슈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뭐 당장 제 주위에서도 응원보다는 뭐랄까 좀 염려스러운 말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K 디자인 어워드라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뭐 조금은 이제 좀 부정적인 느낌으로 국내 대기업들 위주로 페어하지 않게 사실 그런 어워드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워드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들어가서 제가 컨텐츠를 보면서 놀랬던 거는 국내 그런 디자이너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아시아권이나 해외권 이제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가 돼 있어서 이게 K 디자인 어워드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해외 디자이너들도 많이 참여하는 한국 디자인 어워드네 이런 건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확장성도 가지고 있고 연역도 많이 됐고 이랬던 좀 큰 어워드였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시초가 이제 모급 디자인 어워드인데 그때는 그냥 그걸로 끝날 줄 알았어요. 저는 50작품인가 100작품인가 이 정도 모였던 것 같은데 모급 디자인 어워드 기획 같은 경우는 졸업하고 나면은 정말 많은 모급들이 나오니까 그 모급들을 싸그리 모아서 대회를 열면은 재밌을 것 같다라고 해서 모급 디자인 어워드가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걸로 시작해서 그냥 국내로 이렇게 해서 끝날 줄 알았어요. 그때도 사이트도 별도로 없었어요. 그냥 디자인 소리 사이트 안에 카테고리처럼 이렇게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다른 사무실로 또 이사를 했었는데 그때 K 디자인 어워드라는 이제 국제 디자인 공모전을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말도 안 된다 생각을 하겠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 직원 해봤자 저하고 2명? 3명 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국제 디자인 어워드 우리가 개최를 해야 된다. 그거를 한번 시도를 해보고 싶다 했을 때 반신반의하는 거죠. 뭐 불도저 같은 스타일. 해야겠다 하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K 디자인 어워드 사이트 만들고 그냥 오픈해버린 거예요. 심사위원들을 뭐 해외에서 풀을 구축하겠다라고 하고 한 40명, 50명의 풀을 구축을 해서 그걸 굉장히 공정하게 근데 의도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전까지의 국내 디자인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막 학교로 몰아주거나 심사위원들이 좀 협의를 많이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뭔가 조금 불만이 있었을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글로벌하기 위해서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뭐 심사를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황당하다고 생각을 했고 사실 속으로 저는 생각은 좋으나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도 뭐 젊은데 뭐 한두 번은 해봐야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속으로는 약간 의심하는 하지만 뭐 해보겠다고 하는데 좀 용기를 줘야 돼서 일부러 억지로 쥐어짜내서 화이팅 막 이렇게 덜덜덜 떨면서 하기도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내가 이제 그 디자인 소리를 이렇게 도와준 이유는 첫 번째 큰 이유는
지금 이제 그 세대에서 다음번 세대 디자이너들을 위한 뭔가를 우리가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움직임이 전혀 없고 또 되게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 분야를 보면은 사실은 위에 있는 자기 지도 교수 한 분을 몇 명이 모시는 그리고 또 은퇴를 하면 또 그 다음을 또 모시는 일종의 그 도제식 교육에서부터 오는 그 좋은 점도 있지만 또 폐단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나같이 공과대학에 있다가 이렇게 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디자인의 문화를 보니까 되게 어색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내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 거죠. 많은 제자들 양성하는 것도 사실은 한 이슈고 그러면 젊은 디자이너들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럼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한쪽에 숙제가 남아 있었는데 마침 적극적으로 와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내가 그 도와줄 수 있는 한 도와주겠다. 뭐 사실은 반신반인데 이제 정부에서 주도하는 어떤 상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한계 틀림없이 우리나라에는 있고 해외에서도 이제 그 레드닷 어워드는 거기도 단체가 진행을 하다가 이제 피터 잭 회장이 그거를 인수를 해서 이름을 레드닷으로 리브랜딩을 하면서 세계적인 브랜드를 키운 거고 속성이 좀 다르잖아요. 그런 면에서 관이 아닌 또 조직이 아닌 그런 젊은 패기 있는 디자이너들이 뭔가를 하면서 이거를 국제화로 풀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참신하고 또 이거는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시도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한 500작품? 600작품 이렇게 들어왔던 것 같은데 되게 놀랐어요. 200개? 한 300개 정도 이렇게 들어올 줄 알았는데 보통 그 당시에 국내 공모전이라고 하면은 한 200-300작품 들어왔었어요. 근데 한 500작품 나오면서 거의 국내로 치면은 1등이었죠. 출품작 수를 본다면은.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보고 난 다음부터 뭔가 꿈틀 하는구나. 그리고 그때는 레드닷 아이프 IDA 하고 뭐 굿디자인 어워드 뭐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에 K디자인 어워드를 넣겠다. 3, 4대 디자인 어워드가 아니라 5대 어워드를 만들겠다. 분명히 선정을 하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는 말이죠. 없으니까 여기 하나만 만들면은 5대가 될 수 있겠다. 그 어느 정도 이제 출품수가 이제 많이 만들어지니까 투자를 좀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워드 하면은 제일 빛이 이제 어떻게 보면 트로피죠. 트로피 디자인을 그 당시에 이제 디자인 소리하고 저희 하고 이렇게 해서 한 10몇 명 정도 직원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각자 이제 어워드를 한 거죠. 트로피 어워드를.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 각자 해서 보여줬는데 외계의 존재 아니면 뭐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것들에 조금 빠져 있어요. 뭐 지구의 존재는 너무나 미약하고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그런 생각을 일단은 K디자인 어디에 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저도 그때 심사 막상 할 때 해외 심사위원들의 풀이 구축이 됐다라는 거예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때 소름이 쫙 끼치면서 나도 이제 꼰대가 되어가는구나를 느꼈던 겁니다. 바뀌었다. 내가 살아왔던 어떤 그런 시스템, 패러다임 자체가 깨졌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어요. 디자인계에서. 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엄청난 정부 예산 지원을 투입해서 공모전 이런 걸 많이 만들었죠. 근데 사실 국내 잔치에만 그치거든요. 이거를 뭔가 해외와 세계를 타겟으로 해서 이렇게 팍 터뜨린 거는 정말 K디자인 어워드였죠.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정부 주도적으로 디자인 산업을 진흥시키고 지원하던 거기 때문에 정부 기관에서 해서 성공을 하면 좋겠지. 근데 이게 그렇잖아요. 공공기관이 한계가 있잖아요. 이 민간기업이 그런 K디자인 어워드라는 거를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글로벌하게 10년이나 이끌어 왔다라는 거는 나는 사실 굉장히 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민간에서 이렇게 노력을 해서 해왔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좀 힘이 될 것도 같아요. 지금 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민간에서 할 역할, 그다음에 공공에서 하는 역할들이 지금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심사를 하는 과정은 정말 많은 심사위원들이 국제적으로 모여서 시스템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피어 리뷰 같은 거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한 사람이 상에 결정하기가 어려운 시스템이라 이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미국의 학문이 발전하는 이유는 그 분야의 동료들이 피어 리뷰를 하기 때문에 정말 적나라하게 그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게 좋아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국제적인 그 디자이너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피어 리뷰에 의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또 너무 많아지면
효율성에 문제가 생기고 그 한 명 한 명이 갖고 있는 책임감이 이 많은 사람 중에 내 하나가 뭐 대충 해도 전체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 뭐 그런 팩트도 좀 있어서 그 최적의 그 심사위원회 구성, 그다음에 많은 구성이 있으면 그 심사위원들의 전문성에 따라서 분야별로 그 사람들의 영역을 할당을 해주고 거기에서 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조금 개선을 하게 되면 심사위원회 입장에서도 훨씬 더 유익하고 즐거운 경험이 될 것 같고 또 심사 결과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제 도록이나 이런 거 만들 때도 거기에 들어가는 표현들은 다 영어 표현이니까 영어 표현도 정확하게 만약에 중국말이라든지 이런 거 쓰더라도 정말 스탠다드한 고급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써주면 결국은 마지막에 그 상의 품격을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앞으로 좀 개선되고 또 좀 보완된다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어차피 아시아라는 게 이제 미래적으로 보면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이제 아시아로 오고 있는 이 환경에서 KDN 어워드의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예전에 어떤 디자인 어워즈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주 뭐 작은 제품에 간단한 아이디어로 좀 상을 타는 트렌드가 좀 있긴 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좀 기술이 발전하고 어떻게 보면 제품 자체가 좀 많이 바뀌다 보니까 간단한 제품에서 아주 뭐 이렇게 팬시한 아이디어를 내서 눈에 띄는 제품이라기보다는 기술과 어떤 산업적인 측면이나 아니면은 좀 사회적인 흐름을 반영한 뭔가 정제되고 깊이 있는 디자인 결과물들이 훨씬 점수를 많이 주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시대가 변함으로 인해 가지고 디자인이 할 수 있는 역할 자체도 굉장히 커졌다라고 보고요. 그걸 반영해서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신 결과물 자체도 그런 현상을 반영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평가할 때도 예전에는 디자인적인 외형적인 부분에서만 이해를 하면 됐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디자인 어워드의 출품작 자체가 굉장히 좀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심사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좀 여러분들이 주시긴 했지만은 그런 반면에 퀄리티 자체는 굉장히 높아졌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간단한 측면에서 아이디어를 내는 것도 좋지만 좀 더 좀 깊이 있게 다루는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 뭐 계속 이제 출품 수가 많아지고 출품 수가 많아지면 사실은 퀄리티가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 그 중에 원칙 중에 하나가 go for quantity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이 많으면 좋은 게 나온다 이게. KDN 어워드의 출품 수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이 출품하는 그 전반적인 퀄리티가 올라가고 있고 비슷한 어떤 제품이라도 거기에 따르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다. 그 한국과 중국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뭐 이런 아시아 국가들의 이런 출품을 하면서 생기는 건 뭐냐면 그 작품을 이해할 때 그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작품을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이 KDN 어워드에서 나오는 그런 다양한 문화적인 배경에서부터 나오는 작품들에 대한 거를 이해하게 된다는 것은 세상을 폭넓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심사위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다양한 세상을 경험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고 있어서 굉장히 지금 좋은 것 같아요. K디자인 어워드가 시상식을 원래 안 했어요. 온라인상으로 보내고 그냥 끝이었는데 도록도 없었고 그러다가 이제 시상식을 글래드 호텔이라는 곳에서 성대하게 연 거예요. 처음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와, 이 정도로 한다고? 진짜 많은 스태프들이 와서 고객들이 응대를 하고 그리고 트로피가 쫙 있고 우와, 이게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보면서 되게 뿌듯했어요. 처음을 어떻게 보면 같이 고민하고 조언 많이 드리고 했지만 어떤 실행을 해서 지금까지 이거를 이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배수진을 치고 한 거랑 마찬가지니까 아마 그 절박감? 디자이너들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절박감이 있을 때에 한 번 더 자기의 능력이 이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돌이켜보면 진짜 그때 그런 판단을 잘 내렸고
나는 또 거의 뭐 한국에서 하는 것보다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중국에서 우리가 그 시상식을 하면 그것도 굉장한 그 사람들에 대한 배려고 또 이것도 이슈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가자. 나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온라인 상에서 심사를 하고 제출하는 것 외에 오프라인 상에서 그야말로 시상식을 열어보겠다라고 하는 또 아이디어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될까? 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뭐 재미로 참석도 할 수 있지만 K-디자인 어워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위상, 좀 국제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대단한 뭐 스폰서도 없고 어떤 민간 기업에서 이걸 그야말로 열정만으로 이루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두려움도 많았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글래드 호텔에서 열었을 때 반신반의하면서 이제 갔는데 예상외로 여러 나라에서 많이 참여를 하고 해외에서 좀 유수한 디자이너들이 적극적으로 계속 네트워킹을 이루어주고 계속 대화를 하고 아시아 지역의 디자이너들이 디자인 소리에서 하는 K-디자인 어워드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희망, 가능성, 그다음에 어떤 뭐 좀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자리가 처음에 시작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더 놀랬던 거는 DDP에서 시상식 했었잖아요. 와이프 동료분들이 거기 갔었는데 되게 실망했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홈페이지 상에서는 되게 멋있어 보이고 DDP 하면 쫙 이게 이미지 쫙 해서 엄청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막상 가니까 그냥 조그만한 어떤 공간에서 그냥 강의하듯이 그냥 이렇게 시상식을 했던 것 같아요. 교육에 대한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썼기 때문에 뭐 유명한 분들이 오셔서 강의도 하고 이런 게 K-디자인 어워드의 어떤 뭐 색깔이었죠. 그래서 그걸 했을 때 조금은 이제 퀄리티가 좀 떨어져서 되게 실망을 했었는데 그 얘기를 저는 이제 전에 들었었죠. 그리고 나서 그래도 호텔에서 한 걸 보고 완전 포토볼도 있고 스태프들 막 그래서 와서 영어로 막 응대하는 모습 보면서 아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코엑스 한다고 했을 때 저는 2번 놀란 거죠. 제가 생각하는 코엑스에서 뭔가 전시를 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전시관에서 시상식을 하는 거니까 처음에 이제 생각했을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큰 공간을 어떻게 꾸밀 거며 또 제대로 될까? 이 고민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갔을 때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스무스하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이제는 어느 정도 올라왔구나, 대단한 어워드가 개최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처음에 이제 그 시상식을 상해한다고 그래서 나도 개인적으로 상해를 많이 가보긴 했지만 그 장소도 그게 리츠칼턴이었던가 뭐 그 후동 지역에 있는 호텔이고 우리가 뭐 출장 가고 그랬을 때는 잘 못 묵는 호텔에서 하고 하니까 한편으로 이제 굉장히 기대를 하고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반신반의. 야 이게 국제적인 어워드가 거기서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에 대한 걱정도 많이 했는데 실제 그 시상식 하는 베뉴도 가서 보니까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았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준비를 철저하게 잘 해서 시상식 분위기도 되게 좋았고 끝난 다음에 이제 결국 이제 많은 심사위원들 남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그 애프터 파티 하면서 그 루프탑 바에 가서 상해 밤에다 우리가 막 소리치고 뭐 같이 사진 찍고 했던 그런 것들이 K-디자인 어워드가 주최 측의 이슈가 아니고 심사위원뿐만이 아니라 또 다양한 그런 뭐 일본, 중국 뭐 이런 심사위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또 참가한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그 하나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는 것이 다른 그 디자인 어워드에서 찾아볼 수 없는 굉장히 재미있고 기억이 인상에 남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그래서 그러면 상하이 생각하면은 그 시상식을 굉장히 재미있게 진행을 했고 끝난 다음에 그 루프탑에서 환호도 하고 뭐 이러면서 그 하나가 됐던 거 아주 상하이 생생합니다. 네. 한국을 대표하는 디자인 어워드로 당연히 발전하셔야죠. 저는 디자이너 입장에서 당연히 응원하고요. 우리가 항상 뭐 저도 디자이너 생활을 뭐 오래 하고 있지만은 항상 디자인 어워드라고 하면은 뭐 잘 아시는 그런 유명 해외 디자인 어워드에 제출하기 위해서 또 많은 뭐 어떤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뭐 접근성이라든가 다양한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K 디자인 어워드라는 게 그런 유명한 어워드들과 어깨를 나란히만 할 수 있게 발전한다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많은 디자이너들이 한국을 또 방문할 거고,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 디자이너들과의 협업도 점점 더 많아질 거고,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K 디자인 어워드가 뭔가 이렇게 좀 제가 봤을 때 잘 되고 있다고 느꼈던 게, 물론 뭐 작품의 퀄리티가 높아지는 것도 좋지만 그 세레모니를 하는 장소들, 그리고 어떤 현장에서 운영되었던 그런 포트폴리오들이 점점 좋아졌었어요. 초창기에는 규모도 작았지만은 점점 국제 공모전이라는 벽에 맞게 발전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다음에도 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만 해도 지금 이게 10년을 지나오면서 느꼈던 점이 사실 좀 꿈만 같고요. 10년이 이렇게 지속되리라는 거. 매년마다 사실은 고민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결정의 순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저도 사실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인데, 저도 막 혁신적으로 생각하고 좀 발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인데, 제가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자꾸 하니까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나 싶어서 사실 의심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몇 년 전부터는 제가 저한테 묻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논하지 마시고 그냥 뭐 내키는 대로 다 하시라, 뭐 시키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하겠다라는 식으로 좀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조금 많이 안정화가 되어가고 있고,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저 또한 그 길을 같이 해왔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고마움을 느끼고 있어요. K 디자인 어워드가 10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얘기했을 때 레지던트 아이프 아이디에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잡을 수가 없다. 어떤 노력을 해도 그들을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시작해서. 그래서 우리가 제일 약한 점은 역사다. 그리고 그 역사가 곧 인지도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는 조금 쌓인 것 같아요. 10년 정도 됐으면. 20년, 30년 더 하게 되면은 이제 글로벌하게 우리가 처음에 기획했던 세계 5대 디자인 어워드, 거기에 이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